2부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8기능 들어갈 텐데요. MBTI에서 백미는 8기능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똑같이 I가 있고 똑같이 S가 있고 똑같이 T가 있고 똑같이 J가 있어도 성격이 다 달라요. ISTJ, ISTP 뭐 이렇게 있으면 저기 위에 보면은 주기능이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좀 이따 큰 글씨로 보여드릴 텐데 IS가 똑같이 있지만 ISTJ에서는 주기능이 SI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확인을 하고 꼼꼼한 사람이 되고요. ISTP는 주기능이 TI가 되거든요. 그럼 분석하고 비평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똑같이 IS가 있지만 그게 좀 달라지죠. 네, 그죠? S를 주기능으로 안 쓰고 여기 밑에선 S를 부기능으로 쓰면서 외향으로 쓰는 부기능이거든요. 그럴 때는 정보 전달하고 뭐라고 써 있죠? 호기심. 네, 호기심. 정보 전달, 호기심 이렇게 밖으로 뭔가 이렇게 분출하는 그런 S가 되고요. 내면으로 SI 주기능으로 쓰시는 분들은 사실 확인 꼼꼼하고 막 다 기억하고 날짜 기억하고 이게 SI거든요. 그렇게 두 가지가 같은 S인데도 외부로 쓰느냐 내부로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또 어떤 거를 잠깐만 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네. 주하고 부가 어떨 때 나타나는 게 주고 어떤 게 나타나는 게 부고 어떤 게 나타나는 게 열이에요? 역시 빨리빨리 가십니다. 제가 다 설명하려고 했거든요. 네, 자꾸 미리 물어보세요. 괜찮습니다. 호기심 있는데 어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표에는 화학기호 같은데? 제 얘기예요. 화학기호 같죠. 저 위에 초록색 칸에는 ISTJ, ISFJ, INFJ, INTJ, ISTP, ISFP, INFP, INTP 이렇게 쭉 있고요. 그 옆에 가로로 된 표에 보면은 주기능 첫 번째 기능, 두 번째 기능, 세 번째 기능, 네 번째 기능, 다섯 번째 기능, 여섯 번째 기능, 일곱 번째 기능, 여덟 번째 기능, 8기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로 쓰는 첫 번째 기능은 주 기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주 기능은 여러분의 몸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라 내가 그거 쓰는지도 모르고 써요. 숨 쉬듯이 쓰는 거죠. 그게 주 기능이고요. 부 기능이 있어요. 그거는 주 기능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I면 I, E면 E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오른손처럼 내 몸에 여러분들이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처럼 왼손잡이면 왼손처럼 쓰시는 게 부기능, 두 번째 기능이에요. 그걸로 보완해 주는 거예요. 내 몸통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능이 있거든요. 그 세 번째 기능, 3기능은 뭐냐 하면 3차 기능은 2차 기능이 오른손이었다면 왼손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오른손잡이 양치질 오른손으로 하다 왼손으로 하면 굉장히 힘들죠? 하지만 할 수는 있죠. 2차 기능이 힘들 때 3차 기능으로 서포트 해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로 쓰진 않아요. 그래서 1기능은 내 몸통, 나의 숨 쉬듯이 그냥 쓰는 주기능이고요. 두 번째 기능, 부기능은 그걸 서포트 해주고 내가 주로 쓰는 오른손 같은 기능, 왼손잡이면 왼손 같은 기능. 그 다음 세 번째 기능은 가끔 필요할 때, 정말 내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가끔 나와서 보조해주는 기능. 그 다음 네 번째 기능은 열등 기능입니다. 저 열등 기능은 뭐냐면 내가 굉장히 부족한 기능. 그래서 1, 2, 3차 기능은 내 의식 안에 있어요. 내가 머릿속으로 알아요. 나도 그런지를 아는 게 1, 2, 3차 기능이고요. 4차 기능은 살짝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정도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굉장히 부족하고 내가 잘 못 느끼고 그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열등 기능 4차 기능이고요. 5차 기능부터 6차, 7차 기능까지는 무의식 기능이에요. 그래서 숨겨져 있고 잘 쓰지 않습니다. 5차 기능은 주기능을 포기하고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쓰면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겠죠? 그거랑 좀 다르게 써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쓰지 않아요. 근데 어떨 때 이걸 쓰냐 하면은 나를 비판할 때, 굉장한 스트레스 상태에서 내 속을 들여다보거나 나를 비판해야 될 때 5차 기능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주 쓰진 않아요. 이걸 쓴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 때라는 거고요. 6차 기능은 어떤 거냐 하면은, 사실은 잘 써요. 잘 쓰는데 이게 어떻게 잘 쓰냐 하면은 부기능을 서포트해주는 기능과 약간 다른 기능이거든요. 굉장히 잘 쓰긴 하는데 이게 내가 많이 써서 편하지만 어떻게 쓰냐 하면은 타인을 비판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6차 기능을 더 많이 쓰고 3차 기능이 꺼진 사람은 이게 불균형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뭐가 더 많이 올라왔다는 뜻인 거죠. 네, 6차 기능 그렇고요. 7차 기능은 거의 쓰지 않아요. 우리 몸의 맹장과 같은 기능이래요. 그래서 잘 쓰지 않고 그거에 대한 열망 자체도 없고 그렇지만 아주 필요하면 어쩌다 한번 쓰는 거죠.
그리고 8차 기능은 얘는 어떤 기능이냐 하면은 연기하는 가면 기능이에요. 약간의 의식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페르소나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나의 주기능만 갖고 좀 힘들 때, 뭐 사회생활 하거나 관계 맺거나 뭐 그럴 때 힘들 때 요 가면 기능, 8차 기능을 살짝씩 씁니다. 근데 너무 많은 가면들을 쓰고 있지 않나요? 지금 현대인들은. 그래서 그것이 내 주기능이 무엇인지 모르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의 효능감이 떨어지고 나는 누구지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무엇이 나한테 힘들고 무엇이 나한테 지금 꺼져 있고 켜져 있고를 발견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도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바 혹은 나를 바라볼 때 뭔가 필요한가를 알아보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럼 어떻게 아는데 했을 때 자, 여기 볼게요. 주기능, 부기능 구하기를 이제 들어갈 거예요. 칼 융의 심리 유형론에는 항상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신 에너지에도 균형 원리가 있다. 그래서 밖으로 많이 쓰는 게 있으면 속으로 그거를 메꿔주는 게 있다. 밖으로 빛이 있으면 안으로 그림자가 있다. 그렇게 해서 주기능, 부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에서 제가 많이 쓰이는 게 1차 기능, 그 다음에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까지 많이 쓴다고 했고요. 좀 무의식 속에 들어가는 입구에 열등 기능이 있고요. 자, 열등 기능 아래에 5차 기능, 6차 기능, 7차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가면으로 8차 기능을 억지로 끌어올려서 쓰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자기 자신이 사실은 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알진 못해요. 우리는 의식하는 밖의 것만 아니까요. 그것 갖고 이제 어떻게든 요리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정말 나한테 어떤 순간이 올 때가 있죠. 뭐 굉장한 위기가 온다거나 생각할 거리가 있을 때 이제 내면을 바라보게 되고 그 내면에 내가 부족했던 것들을 보기도 하고 그것들을 좀 발달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그렇다고 인정하기도 하고 나는 이게 그냥 부족한 거구나. 저 사람은 저게 옳은 거네. 이렇게 인정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성숙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게 각자의 1, 2, 3, 4차 기능, 1차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4차 그 열등 기능까지 모아둔 표고요. 요것들은 제가 다 카페에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 네. 한번 보시는 분들은 적어놓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네. 그 본인 거나 아니면 최소한 배우자 거 정도는 적어놓고 가시면 아니면 그래요? 애들 거나 그러면 요거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그게 더 쉬우실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네.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8기능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바로 구하는 거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심리 스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식 기능과 판단 기능 두 가지, 중간에 두 가지예요. 외향, 내향은 내가 자연스럽게 그거와 같이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식 기능에서 내가 감각을 쓰느냐, 직관을 쓰느냐, 아니면 사고를 쓰느냐, 아니면 감정을 쓰느냐,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것도 외향, 내향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기능으로 쓸 거냐, 부기능으로 쓸 거냐, 3차 기능으로 쓸 거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죠. 여기서처럼. 네, 각자의 기능을 갖고 있을 텐데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 미더덕님 찾아보면은 어디 있지? 미더덕님 뭐 어느 쪽 있어? ESTJ죠. 일단은 그걸 주로 쓰죠. 일할 때, 그죠? ESTJ. 네, 맞아요. 그러면 저 주기능이 T, 외향 T가 돼요. 외향 사고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기능이 SI, 내향 감각이 되고요. 그 다음 3차 기능은 NE, 외향 직관이 되고요. 열등 기능은 FI, 내향 감정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가 일단 뭐 5차 기능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고요.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그리고 기피디님은 어떤 거죠? TE가 네. TE가 T가 외향으로 사고를 쓰는 거예요. 요 밑에 옆에 있는 거 작은 E는 작은 글씨는 방향성. T를 어느 방향으로 쓸 것이냐, S를 어느 방향으로 쓸 것이냐, 외부로 쓸 것이냐, 내부로 쓸 것이냐. 저요? INTJ. INTJ 어디 있죠? 네, 그 바로 밑에 있네요. 네, 거기 있네요. 그러면 기피디님이 주로 쓰는 거는 내향 직관, 무언가 체계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외부로 쓰는 거는 외향 판단. 이거는 이렇게, 이게 옳고 저게,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해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FI는 내향 감정. 저걸 3차 기능으로 쓰는데 잘 쓰면은 좋죠. 4차 기능에 뭐가 있나요? 잘 안 보여요. SE. 저게 뭐냐 하면 좀 무언가를 외부적으로 자세하게 일일이 열거하거나 그걸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감각을 받아들이는 감각적으로 하나하나씩 받아들이는 게 조금 둔할 수 있는 거죠. 네, 그것도 어떤 게 맞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외향 밖으로 쓰는 감각을 주기능이나 부기능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요 분들은 어떤 걸 쓰시는 거냐 하면 동적인 이미지를 기억하고 현재를 즐기고 체험하고 내가 느끼고 만져보고 외부에서 뭐가 있고 이거를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 자체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막 이렇게 내가 하면서 막 그걸 느끼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죠. 왠지 갑자기 춤추는 사람들 춤도 추고 아니면 요리를 맛보는 걸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진 같은 걸 정말 예쁘게 해서 찍는 그 행위 자체를 좋아한다든지 음악을 듣는 것 자체를 좋아한다든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을 즐기는 걸 네네 즐기는. 그거를 즐기는 분들이 S입니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러 다니고 어떤 걸 막 이렇게 감각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S이고요. SI는 뭐냐면 구체적인 사실을 기억을 잘해요.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고 언제 어떻게 했었지 이거 되게 그 미더덕님 볼 때 깜짝깜짝 놀랄 때 있거든요. 이거 되게 기억 잘하시더라고요. 트리플 A여서가 아니고 저걸 부기능으로 쓰지 전 않으시나요? 둘 다인 것 같은데요. 아 맞아. SE도 좀 쓰시고 SI도 좀 있고. 쓰시죠. 중간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저는 ESTJ가 예전에 숨 했을 때 TP도 좀 나왔죠. E만 맨 끝으로 와 있고 네. 좀 점수가 높았고 나머지 STJ가 다 중간쯤에 있었던 것 같아요. STP도 조금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P형도 조금 있으셔서 아마 그게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외향 직관이신 분들은 다양한 가능성을 발상해내고 여러 개로 연결하는 직관을 좋아하고 어떻게든 할 수 있는지 막 이렇게 막 사고를 밖으로 발산하는 걸 재밌어 하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측면을. 어떻게 보면 이거 잘하시는 분이 우리 팀에서 라떼아이님 잘하시는 것 같다는 맞네요. 생각이 들어요. 외향으로 직관을 쓰시는 거. 그다음 내향 직관은 어떤 사람이 잘하냐면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통찰하고 하나로 개념화되는 직관.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다 꿰는 거. 그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딱 인지하는 거. 이거는 기피디님이 좀 잘하시는 거. 어린왕자님인가요? 저는 예언 능력이 있는 건가요? 예언 능력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거를 농담이에요. 논리적으로 내면화해서 이렇게 체계화시키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이 교주 되실 분이야. 위시입니다. 요리를 하는 건 좋아하는데 맛보는 건 싫은.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네요. 네. 네. 맞아요. 여러 번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네. 맞아요. 그리고 라떼아님 융의 사상까지 알려면 8차 기능까지 알아야겠네요. 네, 8차 기능까지 알면은 정말 덕후가 되시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1, 2, 3, 4차 기능, 열등 기능까지만 아셔도 자기를 바라보는데 굉장히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건 네. 네. 그냥 게슈탈트 개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마 네. 비슷비슷 겹치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네, 융도 그렇지만 게슈탈트가 융에서 비롯된 게 있어서 그 형태 심리학이라고. 누구예요, 그분은? 조금 잠이 오는 아저씨예요. 아, 네. 네. 융은 잠 속에서 헤맸는데 네. 그분은 잠을 오게 하는. 그걸 그래서 조금 더 융으로 들어가게 바깥으로 하는. 끌어낸 네. 입장을 가지신 분이에요. 어려워서 말이 줄으셨다고 트렌드 칼라님 막 얘기해 주세요. 네. 네. 그러게요. 네. 자. 왜 그랬을까? 이해하느라 말을 못 적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 번 나중에 반복하면은 게슈탈트. 아마 누구하고 물어보신 게 아마 그걸 네, 물어보신 게슈탈트.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외향 사고를 한번 가보죠. 외부로 사고를 쓰시는 분들은 어떤 거냐 하면은 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적 통제를 하시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항목화하는 걸 잘 하시고요. 어떻게 해야 옳을지를 딱딱 추진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외향 T를 쓰시는 분들이에요. 미더덕님이 대표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것도 둘 다인데? TI보다는 T 이쪽이 훨씬 더 강하세요. 네. 그러니까 TI도 섞여 있는 게 쓰긴 맞는 것 쓰지만. 같아요. 네. 맞는 것 같긴 네. 해요. 맞아요. 일단은 보면은 방향성이 있는 거고 그 외에는 그 나머지 세 기능이 있는 거네요. 네, 주기능, 부기능 한번 볼게요. ESTJ라 그러면 TI가 5차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5차 기능은 어떨 때 잘 쓰실 수 있냐면 약간 내가 좀 고민할 때, 스트레스 상황일 때 저걸 잘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파헤쳐서 좀 논리적으로 보려고 하고. 근데 평소에 내 몸처럼 쓰진 않아요, TI는. TE가 그냥 내 몸이죠. 그냥 나는 자연 저걸 하고 있죠. 그냥 그쵸. 목표를 TI는 뭔가 문제 상황이 왔거나 네네. 고민거리가 왔을 때 저걸 쓰나 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진짜 상황이 중요하네요. 첫 네. 번째 주기능은 정말 그냥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에 더 가깝다면 네, 그냥 숨 쉬듯이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인식도 못 해요. 난 그걸 그냥 하고 있어요. 근데 2차 기능하고 3차 기능은 다시 한번 살짝 설명해 주시면 좀 더 아, 네.
부기능은 어떤 거냐 하면 2차가 부기능인 네, 거죠? 부기능이죠. 부기능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려드리면 이해가 더 잘 될 텐데 만일에 미더덕님이 어떨 때 쓰는 거예요? 부기능이 어떨 때 네네. 쓰는 거냐 하면은 미더덕 부끄러워요. 네 나의 몸통이 사실 요것만 기능 갖고는 부족하잖아요. 네. 그럴 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부기능을 써요. 이게 2차 기능. 부족한 2차 기능. 부족함을 느낄 때. 네, 숨 쉬듯이 쓰는 것도 얘만 갖고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평소에 쓰다가 네. 뭔가 뭐 난코스나 어려운 점이 왔을 때 저거를 2차 기능으로 쓸 수. 아니요, 저거 TI를 2차로 쓰진 않고요. 2차 기능은 뭐냐 하면 저 T와 옆에 있는 것, 감각이나 직관 중에 하나를 2차로 쓰거든요. 근데 미더덕님은 감각의 꼼꼼함, I를 2차 기능으로 써요. 저걸 서포트하기 위해서. SI를 부기능으로 쓰는 거예요. SI를. 네, T를 막 추진해 가기 위해서 이거 막 추진하다 보면은 잘못 갈 수 있으니까 그걸 꼼꼼하게 단돌이 하기 위해서 오른팔로 SI를 쓰시는 거예요. 네, 그게 부기능이에요. 내가 주기능을 잘하기 위해서 부기능을 이렇게 쓰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자, 그거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F2를 한번 볼까요? F는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바깥의 에너지죠. 그래서 정서와 화합을 추구하고 타인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내가 그걸 먼저 느끼는 분들이 있죠. 그게 외향 감정인데 외향 감정도 자기 몸처럼 되신 분이 이게 그냥 자동되는 거예요. 막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나도 몰래 저 사람이 막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챙겨줘야 될 것 같고 막 같이 어떻게 화합하고 싶고 이게 FE는 자기 몸통이 이러신 분들이 있죠. 저희 팀에서는 누가 와도 따뜻하게 대해주는 줄리아님. 네, 줄리아님이 약간 F2인 거죠. 바깥으로 F인 분들. 그다음 FI 분들은 그 감정을 내면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 뭔가 공감하고 정서적인 가치를 보존하고 나라면 어떻게 느낄지 내 내면으로 그 가치를 자꾸 생각하게 돼요. 감정적인 것도. 아무래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비비드하님도 저 맨날 2부에서 헤매다가 나는 누구인지 결국 모르고 끝난다는. 트렌디 칼라님도 지금 헤매고 있는 중이라 그래서 맞아요. 이게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계속하면 좀 나아질 것 같은.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트렌디 칼라님은 무슨 형이신가요? 한번 써주시겠어요? 비비드한님도 무슨 형이신가요? 한번 써주시겠어요? 일단 그 써주시는 동안에 제 걸 보게 되면 제가 주기능이 NI예요. NI, 네. NI면 네. 이게 어떤 식인 거죠? 그 뒤에 장표 혹시 체계화 시키는 거예요. 체계화 시키는 네. 거고. 뭔가 그러니까 이런저런 내 정보들을 갖고 체계화를 시키는 내면화돼서 체계화 꼼꼼하게 앉아서 뭔가 체계화 시키는 걸 좋아하시는 거고. 그게 주고 그리고 네. 오른팔은 TE거든요. 네. TE예요. 오른팔은. F2 아니에요? INTJ거든요. FE네요. T이네요. T. T. 네. 그러니까 외부로 내가 이렇게 했던 것들을 추진하고 뭔가 해나가고 그게 오른팔이고. 그걸로 사고를 쓰는 거죠. 그리고 왼팔은 왼팔은 FI. FI는 잘 못 쓰기도 해요. 3차 기능은. 그래서 그걸 잘 쓰게 되면 훨씬 잘 채워지죠. 균형 잡혀 보여요. 저걸 잘 쓰게 되면. FI가 어떤 거죠? 내부로 내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 네. 그다음 나머지가 자주 하나가 하는데. 뭐죠? SE. SE는 바깥으로 나의 뭔가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받아들이고 뭔가 즐기고 아웃소싱 하죠, 저는. 즐기고 받아들이고 이런 거. 내 스스로 그거를 좀 할 수 있는 거. 그건 귀찮아서 공감이 안 돼요. 하는구나. SE가 네. 제가 열등하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16가지 유형에서 네. 지금 1, 2, 3, 4차 그 기능들이 네. 정해져 있는 거죠. 1차가 정해지면 나머지는 쭈루룩 정해져 버립니다. 네, 그거에 맞춰서 쭈루룩 정해져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주기능 옆에가 부기능을 뒤집으면 3차 기능, 주기능을 뒤집으면 열등 기능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정해지면 쭈루룩 되는 것 저걸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신 저거를 해보다가 내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을 해보다가 좀 이상한데 하면은 내가 내 유형을 잘못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깔끔 정리. ESFP. ESFP 한번 네, 해보죠. 비비드한님 어디 있죠? ESFP. 트렌디 칼라님. 트렌드 칼라님. 트렌드 칼라님 ESFP. 네. FE 감정을 바깥으로. ESFP. 네, 거기군요.
그럼 뭐죠? 제일 SE 위가? 주기능이 SE예요. SE. 아, 내가 무언가를 해보고, 느껴보고, 만져보고, 감각적 듣고, 정보, 구체적 맛보고, 정보. 네, 이런 거 이모티콘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써보고. 네, 이모티콘 써보고, 네,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고요. 부기능은 FI, 내 감정을 내면화해서 이게 어떤가, 내가 속으로 이런 건 어떤 것인가를 내면화해서 느껴보는 게 F이고요. 바깥쪽이 아니시군요. 네. 트렌디칼라님이 느낌으로는 FE였는데 여기서 보니까 FI네요. 네네, 그러네요. 그 다음에 TE는 3차 기능. 잘 쓰시면 좋은데 잘 못 쓰시면은 이렇게 불균형해 보일 수 있는데 TE는 뭔가 해나가고 추진해 나가고 논리적으로 뭔가 그런 기능이고요. 여기서 굉장히 열등한 기능이 NI. 기피디님이랑 완전 반대군요. NI는 뭔가 통찰해서 체계화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열등할 수 경우에 있어요. 그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 자기 효능감을 적게 느끼는 게 뭐라고 그게 얘기하셨죠? 주기능, 부기능이 확실하지 않을 때. 주기능, 부기능이 굉장히 이렇게 억제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양육 환경에서 부모가 너무 달라서 내 주기능을 억제해 버렸다든지, 나는 자유로운 아이인데 막 자유롭지 못하게 했다든지, 뭐 이렇게 됐을 때 주기능, 부기능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가 되게 힘들죠. 효능감이 떨어져서 힘들게 돼 있습니다. 좀 더 이해가 되네요. 네네. 그래서 주기능, 부기능조차도 점수가 굉장히 달라요. 어떤 사람 20몇 점 이렇게 확 나오는데 어떤 사람 4.5점 나오거든요. 주기능, 부기능인데도 불구하고. 100점 만점에? 아니요, 한 한 30점이 만점이라고 쳤을 때, 네. 네. 그렇게 나오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래서 그것조차도 내가 지금 스트레스 상황인지 아닌지를 좀 알 수 있고, 내 내면에 뭔가 억눌린 게 있는지 아는지도 알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역으로 막,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역의 기능이 확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지금 현재 스트레스 상황일 수가 있어요. 예. 이해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편안했던 이유가 그냥 네. 그대로 살아서. 그러니까 지금 아, 보면 네네. 주기능, 부기능, 3차 3차 기능, 기능. 그리고 뭐 열등 기능이니까 네네. 그게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큰 편차 없이 경계선에 걸리지 않고 맞아요. 어느 정도 가 있는, 그래도 극단에 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상대적으로 좀 편했던 게 아닌가 싶은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어택을 덜 받았죠. 외부 부모님한테도 덜 받고. 압력으로부터 상처를 덜 받아서 아마 네. 내비두셨죠.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이를 그냥 두면은 자기 성향대로 원래 잘하는데, 원래 성향 안 바뀐다고 했잖아요. 근데 외부적인 것 때문에 그거 억누르고 사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칼비태 교육 얘기 나올 때 네. 그분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신 내용이 그거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키워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맞아요. 느낌이 오는 거예요. 네네. 확실히 그 부분 차이가 있는 네.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살 때는 다른 사람과 같이 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 주기능, 부기능 플러스 열등 기능을 조금 바라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걸 바라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때 나는 편한데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든요. 전 바라보면서 아웃소싱 하는 걸로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네, 바라봐서 내가 알기만 하면 돼요. 모르면 문제인데 알면 괜찮습니다. 저 알긴 해요. 알았어요. 네, 옆에 S가 강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네. 알긴 했어요. 맞아요. 아는데 좀 오래 걸리죠. 자기 열등 기능 알아채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FI 같은 경우에 자신의 입장에서 공감, 받고 싶어 하고 나도 남을 공감을 해주려고 하죠. 하지만 바깥으로 막 나가진 않아요. 그 에너지가 내 내부에 있고요. 정서적 가치를 보존하고 나라면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러네요. 편입니다. 더덕님이 여기가 주기능이신 FI가 걸로. 주기능이죠. 네. 네. 이해가 되네요. 네. 이렇게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 주기능을 찾아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저 두 가지 중에서 하나씩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에너지 방향 E인지 I인지, 인식기능 S인지 N인지, 판단기능 T인지 F인지, 생활양식 J인지 P인지 찾으셨죠? 자, 그 찾으신 걸로 일단은 시작하면 됩니다. 나중에 틀렸으면 다시 찾으면 돼요. 자, 그걸로 그 중간에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요. 심리 스킬이라고 부릅니다. 그 두 가지로 여러분들의 성향이 판가름 날 거거든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ESTJ라고 해볼게요. 얘는 계속 바꿔가면서 들 거니까 일단 따라와 봐주세요. ESTJ라고 골랐어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J는 뭐죠? 우리가 생활 양식 중에서 판단 기능이라고 부르죠. 그럼 심리 스킬 두 가지 중간 두 기능을 할 때 첫 번째 게 판단인가요? 두 번째 게 판단인가요? 잠깐만요. 이건 진행상의 좀 네. 발언인데 네. 사실은 저거를 구하는 방식은 몰라도 테이블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테이블을 보셔도 되는데 네. 맞아요. 보셔도 되는데 네.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전 그냥 테이블을 보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서요. 아, 그건 맞는데 네. 이거를 설명하다 보면은 길을 잃을까봐 도리어 길을 안 잃습니다. 아, 그래요? 자, 보시면 자, 여기서 중간에 심리 기능을 보면 왼쪽에 둘 감각 S랑 직관 N은 인식, 받아들이는 기능입니다. 인식, 받아들이는 기능. 자, 마지막에 그 오른쪽 제일 끝에 생활 양식을 보면 인식이 있죠. 네, 그거랑 연관된 기능입니다. 인식 기능 S와 N. 자, 세 번째 기둥은 판단 기능이죠. 판단은 T와 F가 있습니다. 이 판단에 부합되는 건 J죠, J. 생활 양식에서 J. 자, 그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J면은 저 판단 기능과 연관이 더 많고요. 그래서 그걸 주기능으로 쓸 거고요. 인식 기능이 있으면 저 S나 N을 주 기능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테이블 보시는 게 편하신 분들은 그걸 보셔도 되고요. 일단 길을 한번 따라와 봐 주십시오. 자, J 판단 기능이면 S는 인식이고 T는 판단이니까 T가 주 기능, 바깥으로 나옵니다. 외부로. 그래서 외부로 나오는 거는 초록색으로 칠했어요. 그리고 요것이 주 기능이 됩니다. 네, 왜 주 기능이 되냐 하면은 외부로 나오는 것이 저 앞에 보면은 E가 똑같이 있죠. 외향 성향이잖아요. 외향 성향은 외부로 나오는 것이 주 기능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만일에 제일 앞에 것이 I라면 주 기능은 속으로 들어가는 게 주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진짜 중요한 걸 밖으로 막 말할까요? 안 할까요? 밖으로 막 행동할까요? 안 할까요? 잘 못해요. 그거를 곱씹느라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주된 기능이 속으로 숨어 있어요. 밖으로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에너지를 밖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주되다고 생각한 건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표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깥으로 보입니다. 그게 달라요. 그래서 지금 ESTJ에서는 J가 판단 기능이고 그거를 부합하게 되는 게 저기서는 T였죠. 나는 T를 갖고 있어요. F를 갖고 있지 않고. 근데 그 T가 바깥으로 나오는 기능인데 나는 마침 외향이야. 그럼 외향은 저 외향인 판단 기능이 주 기능이 됩니다. 그리고 부기능은 그 바로 옆에 거는 뭐죠? S가 외향이 아니라 내향이 돼버렸죠. 그래서 SI가 부기능이 됩니다. 그런데 3차 기능은 그 SI를 뒤집어 보세요. S 뒤에 뭐가 있었죠? 뭐가 숨어 있죠? N이 숨어 있죠. 그리고 N은 지금 저거와 반대니까 바깥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외향 N이 3차 기능이 되고요. 그 다음 내 주기능이었던 T를 뒤집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향 F가 나오죠. 그것이 열등 기능이 됩니다. 내가 몸통처럼 느끼는 그 주기능의 반대는 내가 잘 못 써요. 왜냐하면 나는 몸통처럼 편한 게 있기 때문에. 숨어있는 열등 기능은 주기능을 뒤집으면 열등 기능이고요. 그 옆에 있는 그 에너지 방향이 반대인 에너지 방향이 나는 외향인데 내향인 반대인 것이 부기능이 돼요. 왜냐하면 상보해야 되거든요. 내가 외향으로만 쓰면은 사람이 인간이 이상하게 발전해요. 그래서 외향이지만 내향의 무언가를 상보성으로 부기능으로 보충해줘요. 그래서 내향 S가 부기능이 되고요. 3차 기능은 그걸 뒤집으면 됩니다. 2차를 뒤집으면 3차 기능, 그 다음 원래 나 주기능을 뒤집으면 열등 기능. 못 따라오셨죠? 네, I로 가볼게요. 그러면 ISTJ인 분은 역시 J 판단이잖아요. 그러면 판단인 T를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로 쓰는 거죠. 생활 양식이니까 그걸 외부로 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주기능일까요? 외부로 쓰는 게 주기능일까요? 내부로 쓰는 게 주기능일까요? 이분은 내향이잖아요. 내향은 바깥으로 자기가 중요하다는 걸 잘 안 내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내부로 있는 SI, 내향적 S, 감각이 주 기능이 돼요. 나는 그걸 몸통처럼 쓰고 있고요. 나도 모르게 숨쉬듯이 쓰고 있고요. 그 옆에 부기능은 이게 상보성이니까 외향인 기능을 써야 되거든요. 외향 T, 외향인 사고를 부기능으로 씁니다. 그리고 그걸 뒤집으면
사고를 뒤집으면 뭐가 나오죠? F가 나오죠? F의 내향, FI가 3차 기능이고요. 2분의 열등 기능은 뭐냐면 밖으로 직관을 쓰는 거예요. 그게 열등 기능이 됩니다. 네. 자, P를 한번 가볼게요. 역으로 가도 재밌다고요? 진짜 못 따라오겠죠. 네. 얼른 하고 바로 뒤로 그냥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얼른 하고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기 걸 외우시면 돼요. 자, ISTP라고 보시면 P는 뭐죠? 인식 기능이잖아요. 그럼 얘는 뭘 바깥으로 쓰는 사람이냐면 저 S를 바깥으로 쓸 거예요. 외향으로. 맞죠? 그래서 P인 사람은 바깥으로 생활 양식의 P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인식 기능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것이 외부로 나타나요. 근데 이 사람은 마침 I야. 내성적이야. 그럼 밖으로 나타나는 건 진짜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숨겨놨어. 그래서 T가 주기능입니다. 내향 T가 주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2차는 외향으로 S로 서포트 해줍니다. 그것이 2차 기능. S를 뒤집으면 N이 나오죠. 그것이 3차 기능. T를 뒤집으면 F가 나오죠. 그것이 열등 기능입니다. 이거를 하면서 옆에 이렇게 써주면 좋긴 하겠다, 이게. 네. 그래서 일자, 이걸 이자 이렇게 나가볼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어려우셨던 거 지나고요. 그거 다 귀찮으시면 이제 이걸 보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다 훑어드릴 거예요. 본인이 ESTJ인 분들은 T, 외향 사고를 주기능으로 쓰고 내향 감각을 부기능으로 씁니다. 3차, 4차 구하는 건 알려드렸죠. 3차는 2차를 뒤집으면 되고요. 열등 기능은 주기능을 뒤집으면 됩니다. 되셨죠? ESFJ이신 분들은 외향 감정을 주기능으로 쓰시고요. S 내향 감각을 부기능으로 쓰시고요. 뒤집으면 3차는 외향 직관. 열등 기능은 2차를 뒤집어야 된다고. 2차를 뒤집어야 돼요. 3차는. 주기능 아주 잘 쓰는 거가 열등이 숨어 있겠죠. 내가 너무 잘 쓰니까 그거는 아예. 내향 감각에 뒤집는 건 뭐야? 자, 이렇게 저는 봤어요. 내향 뭐냐면 감각을 똑같은 뒤에 S랑 N이 있죠. 그 카드에는. 어떤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에는 인식 기능이 있어요. 앞면은 S고 뒷면은 N이에요. 그러면 S를 NE가 뒤집으면 되는구나, 그렇죠. 진짜. N이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F 지금 F가 외면으로 돼 있잖아요. 외향 F가 여기서는 주 기능이잖아요. ESFJ이신 분들은. 그러면 그분들은 열등 기능이 F2를 뒤집으면 FTI 내향 사고가 열등 기능이에요. 열등 기능. 네, 그렇게 됩니다. 이 8개가 빨리빨리 이게 안 안 되죠. 돌아가서. 그래서 맞아요. 지금 조금 이게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주 기능을 뒤집으면 열등 기능이다. 2차 기능을 뒤집으면 3차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ENFJ도 한번 볼게요. F 외향 감정을 주 기능으로 쓰시고요. 내향 직관을 부 기능으로 쓰세요. 이 특징들을 제가 나중에 다 읊어드릴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 그리고 ENTJ 같은 경우에는 외향 사고를 주 기능으로 쓰면서 내향 직관을 부 기능으로 쓰니까 3차 기능은 외향 감각이 되고요. 열등 기능은 내향 감정이 됩니다. 네, 뒤집으면 되는 겁니다. 자, I로 들어가 봅니다. ISTJ 같은 경우에는 저기서 I니까 내부로 쓰는 것이 주기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향 감각이 주기능으로 되시고요. T, 외향 사고가 그 주기능을 보완하는 패턴이 됩니다. ISFJ는 내향 감각이 주기능이고요. 외향 감정이 부기능입니다. INFJ 같은 경우에는 내향 직관이 주기능이 되고요. 외향 감정이 오른손처럼 그걸 서포트해 줍니다. INTJ 같은 경우에 내향 직관이 주기능이 되고요. 외향 사고가 부기능이 됩니다. 잠깐. 네. 놓쳤는데. 네. 그 앞장에서는 네. 초록색 표시된 게 왕관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왜 뒷장에서는 초록색 옆에 게 왕관이지? 그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2에서 그 초록색 되는 거는 외부로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외부로 보여지는 걸 내향형들은 안 보여줘요. 중요한 건 숨겨놔요. 밖으로 보이는 건 오히려 I이기 때문에 밖으로 안 보이니까 밖으로 보이는 S를 주기능으로 쓴다고. 네, 맞아요. 아니요. 요 T가 밖으로 보이는 거예요. T가 밖으로 보이는 초록색은 다 외부로 보이는 것들을 제가 초록색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외부로 향하는 에너지예요. 근데 맨 앞에 I잖아요. I니까 그래서 저 T를 주기능으로 안 쓰잖아요. S를 주기능으로 써요.
그러니까 저 네. T가 네. 주로 그러니까 뭐지? 밖으로 보이는 밖으로 거니까. 보이는 건데 I이기 때문에 네. 저걸로 쓰지 않고 주 기능을 옆에 S로 쓴다는 네, 거. 이제 안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해서 그걸 숨겨놓은 거예요. 네. 내향형들은 그래서 밖으로 볼 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다음은 P인 외향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외향형들은 그 초록색이 바로 그냥 바로 주기능. 주기능이 되는 네. 거고 내향형들은 그 초록색 옆에 게 네, 숨어 있는 것이 주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비유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 전쟁을 할 때 막사 밖에서 나를 따르라 하고 나가는 분들은 E형이시고요. 막사 안에서 진두지휘 하시는 분들이 I형이세요. 네,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내면에 숨겨놔서 그것이 잘 안 보여요. 중요한 거는 밖으로 잘 얘기도 잘 안 하죠. 진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만 그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자, E랑 ESTP 같은 경우에는 네, 밖으로 P이기 때문에 바로 인식형인 S가 밖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분은 외향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주기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능은 외향 감각, 부기능은 옆에 있는 T의 I형, 내부도 또 단돌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을 내향 사고로 쓰는 거고요. 옆에 ESFP 같은 경우에는 외향 감각, 감각을 외부로 쓰시고요. 내향 감정을 안으로 오른팔처럼 쓰세요. 그 다음에 ENFP 같은 경우에는 외향 직관을 주기능으로 쓴다면 그걸 서포트 해주려고 내향 감정을 쓰는 거죠. 저분의 3차 기능은 뭐가 되죠? 그러면 F를 뒤집으면 T가 되고 T가 외부로 나오는 게 3차 기능이 되고요. 저분의 열등 기능은 N의 외향을 뒤집으니까 S의 I, 꼼꼼한 I가 열등 기능, 그분은 그걸 잘 못하게 됩니다. ENTP 같은 경우에는 N 외향 직관을 주기능으로 쓰고요. T인 내향 사고를 부기능으로 씁니다. 자, 마지막 4개입니다. ISTP 같은 경우에는 P 인식형이니까 S가 외부로 보여요. 근데 외부로 보이는 건 I인 경우엔 주기능이 아니고 부기능입니다. 그래서 주기능은 내향 사고가 주기능이 되고요. 외향 감각을 바깥에서 이제 서포트 해주는 거죠. 네, 부사령관이 바깥에 있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ISFP 같은 경우에는 내향의 감정이 주기능이고요. 잠깐만. 네. 얘는 왜 P에 건너서 S가 초록색이야? P는 뭐죠? P는 인식이잖아요. 인식에서, 네. 인식의 기둥은 S랑 N이 인식의 기둥이에요. S랑 N은 인식 기능이고요. T랑 F는 판단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저거가 이렇게 밖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나타나는 게 인식 기능이 바깥으로 더 보이는 거죠. 행동 패턴이 그 사람은 P니까. 네. 도표로 외우죠. 조금 헷갈리네요. 네, 여기서? 맞아요. 조금 인식 헷갈리네요. 기능 S랑 N에 밖으로 보이는 그 에너지를 주고요. 외향을 줍니다. 그래서 ISFP 같은 경우에는 F를 내향 감정으로 쓰시고요. 외적으로는 외향 감각을 쓰는 거죠. 네. 그래서 밖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뭔가 밖으로 이렇게 음악을 받아들이고 예술을 받아들이고 혹은 뭐 이렇게 감각적으로 옷도 잘 입고 약간 이런 게 보이고요. 내향 감정으로 있는 거는 밖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 나는 이런 걸 다 느껴 하고 느끼는 것들을 스스로 속으로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자, INFP 같은 경우에는 내향 감정이 바깥으로 내 몸처럼 그 안으로 숨어 있죠. 그것이 내 몸입니다. 그냥 숨 쉬듯이 그게 되고요. 이분은 외향 직관이 오른팔로 쓰시는 거죠. INTP 같은 경우에는 내향 사고를 내 몸통처럼 쓰고 외향 직관을 내 오른팔로 서포트 해줍니다.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딱 느끼는 게 네. 뭐냐면 저는 그 물리를 되게 좋아했던 이유가 물리 자체를 좋아한 게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고등학교 물리는 공식을 한 10몇 개 정도 딱 외우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리거든요. 맞아요. 그런 스타일이니까 이것도 일종의 공식이거든요. 공식이죠. 근데 공식을 예를 너무 많이 들어주면 저는 안드로메다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공식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죠? 저도 지금 계속 듣다가 앞에 우리 처음에 초록색 많이 나왔던 그 네. 표 있잖아요. 그걸 다시 보면서 매치시키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면서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지금, 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의 기능 중에 주기능으로 외향 감각을 쓰시는 분이 있고 부기능으로 외향 감각을 쓰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주기능으로 외양 감각을 쓰시는 분은 ESTP나 ESFP 같은 분들이시고요. 이분들은 어떤 게 주로 숨 쉬듯이 되냐 하면요. 직접 피드백을 해주거나 디테일하게 아니면 뭐 스킨스쿠버, 번지점프, 버킷리스트 뭐 이런 걸 하나씩 해가는 거에 즐거움을 느끼시는 거고요. 실제로 경험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외양 감각이십니다. 부기능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죠. ISTP나 ISFP. 이분들은 타인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때 이거를 많이 쓰실 수 있고요. 타인한테 경험을 지지해 주거나 이럴 때도 그 감각적인 걸로 지지를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능은 주로 내 몸에 내가 숨쉬듯이 쓴다면 부기능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할 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잠깐만, 저거 보는 방법을 이해를 못했어요. 네? 이걸 주기능, 부기능 이렇게 적어 놓으셨잖아요. 네. 저게 S를 중간에 적어 놓으셨잖아요. S도 SE가 있고 SI가 있는데 네. 이 표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주기능으로 쓴다는 건 저기서 외양 감각을 내 몸처럼 쓰시는 분이고요. ESTP 같은 경우에는 저것이 내 몸처럼 쓰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부기능에 이것을 쓰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분들은 오른팔로 서포트할 때 쓰시는 분들이에요. 아니, 외양 감각이니까 SE네요, 이거는. 그렇죠. 맨 앞에 이가 그쵸.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은 주기능으로 쓰죠. 그렇죠. 이가 앞에 나온 사람은 주기능으로 쓰고요. 이가 앞에 나와 있지 않은 분들은 부기능으로 서포트하듯이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S만 적혀 있어서 전 네. S만은 생각했는데 우리가 네. 부기능 얘기할 땐 반드시 S 뭐 이런 거 뒤에 I나 E가 붙었었는데 네. 얘는 그냥 S만 적혀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서 저게 그런 초록으로 된 거는 외향입니다. 외향 SE라고 보시면 돼요. 저 색깔 SE. 약해요. 아, 네, 그렇군. 죄송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리는 PPT는 좋은 PPT가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네. 색깔 죄송합니다. SE, 외부로 감각, 외향 감각. SE, 옆에 조그만 이가 붙은 걸 외향 감각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주기능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시고요. 부기능으로 쓸 때는 다른 사람한테 해주는 걸로 쓰시기 때문에 조금 느낌이 달라요. 똑같은 S인데도 이렇게 조금 느낌이 달라집니다. 자, 다음 한번 가볼게요. 얘는 뭐예요? 색깔로 해서 죄송합니다. 얘는 이제 흐리멍텅하잖아요. 그래서 내향 감각이에요. 내향 감각을 주기능으로 쓰시는 분이 있고 그거를 오른팔처럼 부기능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죠. 똑같은 건데도 주기능으로 쓸 땐 이렇게 씁니다. 오감을 기억하고 경험을 기억하고 체크리스트를 쓸 수 있고 이렇게 쓰시는 분이 주기능이고요. 이걸 부기능으로 쓰시는 분이 있죠. ESTJ, ESFJ 이분들은 이렇게 챙겨줄 때 꼼꼼하게 챙겨주죠. 양치했어? 숙제했어? 어디야? 몇 시에 와? 이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줄 때 부기능으로 요걸 SI를 씁니다. 좀 느낌 다르죠? 디테일하게 누군가에게 잘못 얘기하면 오지랖이 되는 거고 맞아요. 좋게 얘기하면은 가이드를 해주는 네, 가이드할 형태가 때 되는 최적이죠. 게 SE가 되는 거고 네, 부기능으로 저걸 갖고 맞아요. 계시면 맞아요. 주기능으로 저걸 갖고 계시게 되면 내가 나한테 향하니까 맞아요. 나를 계속 관리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그렇게 내가 그거를 즐기는 거죠. 관리보다는 내가 그걸 기억하고 즐기고 체험하고 이거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합니다. 부기능은 네. 아주 자연스러운 건 아닌 거죠?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주기능 옆에 그 부기능이 있어야만 내가 완연하기 때문에 만약 부기능, 주기능 둘 다 너무 죽어 있다 하면 그분이 조금 건강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좀 하셔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그럼 너무 꺼져 3차 있으면. 기능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3차 기능은 이게 인간이 이제 성숙할 때 어느 순간 40대 이후가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3차 기능이 조금 성장합니다. 그럼 특정 상황 같은 때 그럴 수 있죠. 아니면 3차 기능을 쓴다던가? 3차 기능이란 게 너무 꺼져 있어도 밸런스가 안 맞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이거 부족하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조금씩 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년 이후에 보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져 있어요. 3차 기능도 좀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기능하고 그 뭐라 그래야 되나? 2차 기능? 부기능. 네. 부기능 같은 경우는 그냥 숨 쉬듯 자연스러운 것이고. 네, 사실은 그게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네, 원래는. 근데 네. 그게 눌러 있으면 효능감을 못 느낀다고 못 말씀을 느끼거나 해주신 거고. 억눌린 다른 것이 나와서 쓰는 거죠. 오케이. 네. 그러면 그 3차 기능 같은 경우는 네. 사람이 여러 가지 삶을 경험하면서 네. 그러니까 불혹의 나이가 되면 네. 그러니까 불혹이 된 거죠, 사실은. 네.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불혹의 나이가 되면 3차 기능에 대해서 자기가
이런 것도 필요하구나라고 느낀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지금 오른팔이 아팠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왼팔을 쓸 수 있는 건 알지만 쓴 적이 없어. 하지만 난 왼팔로 양치질을 해. 그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주기능하고 하여튼 그 1, 2차 기능을 갖고 살다가 네. 그리고 뭔가 이제 삶 속에서 네. 사회생활을 하거나 뭐 관계 속에서 힘들어질 때 네. 나에게 3차 기능이라는 것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끼고 네. 그걸 쓰기 시작한다. 맞아요.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맞아요. 그렇게 쓸 수도 있고 또 그걸로 나는 그거에서 무언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보람도 느껴요. 내가 약간 모자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3차 기능이 좀 잘 되기 시작하면 내가 좀 뿌듯하기도 해요. 성취감을 느끼는 네. 부분이 그거라는 네, 거죠? 왜냐하면 주기능에서 성취감 못 느껴요. 원래 되는 건데. 그죠? 부기능은 원래 내 오른팔처럼 도와주는 거고. 3차 기능은 원래는 잘 못하지만 내 왼손이 있다는 건 나는 알아.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안 썼던 것 뿐이니까 그걸 쓰게 되면은 내가 이런 거 했어. 이렇게 보람을 느끼기도 하죠. 3차 기능은. 열등 기능은 잘 못 쓰고 꺼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그거를 불편함을 모르고 있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그 인식하고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나 이거 부족해 하고 인식하고 있거든요. 조금 구분을 하자면 이게 딱 불러지는 건 아니겠지만 네. 4차 기능이 꺼져 있게 되면 네. 타인이 불편하겠네요. 타인이 많이 불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다기보다는 타인이 많이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게 4차 기능이 꺼져 있을 때.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볼게요. 네네. 1, 2차 기능이 꺼져 있는 경우는 뭐 어렸을 때 트라우마라든가 환경에 의해서 꺼져 있으면 네. 본인이 본인답게 못 살기 때문에 본인 효능감이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3차 기능 같은 경우는 살면서 관계 속에서 내가 개선되는 걸 의미하는 거고 네, 그거는 의식을 하고 있어요. 난 알고 있어. 그것까지는. 알고 있어. 쓸 수 4차 있다는 기능은 거. 의식을 못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거를 의식을 못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불편하지 않고 상대방이 불편하니까. 아니요. 내가 그게 열등하기 때문에 묻어둔 거예요. 묻어둔 거예요? 네. 오케이. 무의식 속에 네, 묻어둔 거예요. 열등하니까. 네. 그래서 그게 성장하면은 그 기능까지 내가 바라보고 그걸 인정하게 되면은 성숙한 인간이 되는 거죠. 내가 이거 열등해 인정하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네, 타인의 잠재력이 보이는 건 부기능이었어. 타인에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오른팔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손잡아줄 수 있고 챙겨줄 수 있는 것처럼 부기능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외향 직관 이제 할 차례 맞죠. 외향으로 직관을 주기능으로 쓰시는 분은 ENFP, ENTP 이런 분들이 주기능으로 쓰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현재 상황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걸 잘하세요. 지금 이러니까 미래가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아시고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잘하겠다. 네.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머리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탐구하는 거 정말 즐기시고요. 그다음에 추세를 감지를 잘하죠. 요렇게 가고 있네. 이런 게 직관으로 딱 보이시는 분들이 주기능이 요 N을 쓰시는 외향 직관을 쓰시는 분들이고요. 주기능을 외향 직관을 부기능으로 쓰시는 분들은 타인한테 잠재력을 발견해주고 타인의 미래를 예측해주고 타인한테 이걸 쓸 수 저 사람 이거 괜찮은데 저 사람이 이게 조금 힘들었겠구나 이런 걸 금방금방 발견해서 예측해줄 수 있는 게 부기능으로 외향 직관을 쓰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부기능이더라고요. 제가 좀 잘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네. 내려놓을 때 조심할게요. 네. 그 다음에 내향 직관을 주기능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INFJ랑 INTJ가 있는데 이분들은 내향 직관을 어떻게 주기능으로 쓰냐 하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패턴을 파악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리고 한 큐에 설명하는 통찰력이 있으시죠. 그리고 기존 방식을 재구조화해서 새로운 구조를 딱 내놓는데 그게 그럴듯해요. 뭐 사피엔스를 리뷰해 주신다던가 이럴 때 기피디님이 이거 되게 잘하시죠. 약간 TJ가 진짜 맞는 것 같네요. INTJ. 네. 주기능. 네. 그거 속으로 이렇게 패턴화 시켜서 뭔가 이렇게 통찰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밖으로 하는 것보다 내면으로 하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고요. 주기능으로 쓰시는 분들. 그다음 부기능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ENFJ, ENTJ 같은 분들이죠. 이분들은 타인의 언행을 보고 관점을 파악해요. 직관으로 딱 파악하는 거죠. 패턴을 파악해서 도와주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기능으로 쓸 때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는 외향으로 사고를 쓰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시는 분들을 한번 볼게요. ESTJ.
ENTJ 이런 분들이 외향으로 사고를 쓰시거든요. 이분들은 어떤 거를 딱 느끼는 것들로 통제하고 결정을 딱 그때그때 잘하세요. 그리고 능력 중심이고 지도자 스타일이고 뭔가 이렇게 청사진을 잘 내줘요. 청사진을 잘 주시는 분들이 주기능이 외향사고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내 꿈은 이거야 라고 청사진을 보여주시고 결혼을 하셨죠. 드레스피님 캡처 못한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저희가 그 카페에다 올려놓을게요. 네, 카페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도 올리도록 네, 할게요. 블로그에도 올리겠습니다. 네. 네, 방송 들으신 분 블로그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위젤라 TV 블로그를 찾아오세요. 네. 그래서 주기능으로 이걸 쓰신 분들은 어떤 비전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청사진을 제시하는 걸 잘하세요. 사고로 그걸 합니다. 부기능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죠. ESTJ나 ISTJ나 INTJ 같은 분들은 부기능으로 이걸 쓰시는데 타인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타인 스스로 믿을 수 있게, 스스로를 믿을 수 있게 도와준다거나 타인이 해야 할 책임 행동들을 알려준다거나 이렇게 챙겨주는 걸 잘하시는 분이 이걸 부기능으로 쓰시는 분들입니다. 자, 그다음 내향 사고를 주 기능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죠. ISTP나 INTP. 이분들은 이유나 근거를 잘 찾아요. 그리고 당위성이 무엇인지 알아내고요. 객관적인 비평을 아주 잘하십니다. 예, 이게 내부로 이걸 근거, 당위성을 찾아내는 게 내부로 향해 있는 거죠. 그래서 주기능이 이러신 분들은 요거를 그런 식으로 쓰고요. 부기능이 이러신 분들이 있죠. ESTP나 ENTP처럼 부기능으로 내향 사고를 쓰시는 분들은 타인의 당위성을 평가해주고 정당성을 지지해주고 가부를 결정하는 그 의견을 내주고 이런 게 부기능으로 이제 ESTP나 ENTP가 쓰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향 감정이 바깥으로 나오게 쓰시는 주기능으로 쓰시는 분들은 ESFJ나 ENFJ가 있겠죠. 이분들은 어떻게 쓰시냐면 호의적인 분위기를 굉장히 잘 형성해요. 막 이렇게 막 환영해주고 사교적이고 그러고 막 외로워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안 챙겨주면 안 되고 그 대신 이제 분위기에 내가 휩쓸리기도 하지만 굉장히 좋은 점은 사람들을 분위기 좋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저걸 주기능으로 쓰시는 분들은. 부기능으로 쓰시는 분들은 ISFJ, INFJ 이분들은 타인의 내면 세계를 지지해줘요. 그럴 수 있겠다. 상처받지 않도록 돌봐줘요. 막 이렇게 챙겨주고 돌봐주고 조건 없이 존중해주고 이런 걸 잘하세요. ISFJ, INFJ. 이런 분들이 부모라면 되게 좋겠죠. 네. 부모 다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자, 내향 감정, 내향으로 쓰는 감정을 주기능으로 쓰는 분들은 ISFP, INFP. 제가 여기에 속하네요. 자기 내면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관대해요. 부기능으로 쓰시는 분들은 ESFP고요. ENFP도 이걸 부기능으로 씁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고 공감적 지지를 하고 주기능, 부기능 조금 다르죠. 같은 내향인데도 내 내면에 쓰느냐 타인에게 쓰느냐 이게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쭉 봤는데 이 똑같이 ESTJ인데도 요런 사람이 있고 요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 1번은 주기능, 부기능이 다 점수가 높죠. 첫 번째가 E고요. 두 번째가 S고요. 세 번째가 T고요. 네 번째가 J인데 이분은 주기능이 T니까 T 점수가 조금 1번은 T 점수가 조금 높고 부기능 점수도 높아요. 그럼 이분은 굉장히 잘 쓰는 거예요. 자기의 효능감도 좋고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침이 없고 살아가는데도 별로 힘듦이 없는 분들이에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주기능은 켜져 있는데 부기능이 조금 많이 작아요. 그죠? 부기능 막대기가 너무 작죠. 그러면 나는 숨 쉬듯이 내가 원래 하던 건 하지만 그걸 서포트해줄 무기가 너무 없는 거예요. 타인을 어떻게 챙겨준다든가 이런 걸 너무 못할 수 있는 거죠. 2번이 꺼져 있으면. 그러니까 2번처럼. 3번은 오히려 ESTJ인데 주기능이 꺼져 있어 버려요. 그리고 부기능이 굉장히 높죠. 이럴 경우에는 주기능을 어택을 받은 거예요. 내가 주기능을 마음껏 펼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감을 느끼시면서 살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러모로 나는 내 몸도 없고 오른손도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정말 저게 뭔지 잘 구별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주기능이 뭐지? 정리 한번 좀 다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1번 같은 경우는 1차, 2차 기능이 다 살아있는 걸 의미하는 거고 맞죠? 2번 같은 경우는 1차 기능이 죽고 2차 기능이 살아있는 거죠. 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1차 기능이 살아있고 2차 기능이 죽은 거고 네. 그리고 4번 주기능이 죽은 거예요. 3번이. 2번을 잘못 말씀하신 2번이 주기능이 살아있고 부기능이 죽은 거고요. 3번이 부기능만 살아있고 주기능이 죽은 거예요. 네, 그리고 4번은 둘 다 죽은 네, 거고. 둘 다 죽은 거고요. 그래서 인생에서 이럴 때가 가끔씩 있어요. 늘 그런 건 아니고 지극히 스트레스 상황일 때 갑자기 내 손발이 묶인 것처럼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이제 그 상황이 저렇게 나오는 거죠. 그때 MBTI 하게 되면 되게 헷갈리게 나와요. 도대체 나는 뭐란 말인가?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네? 막 이렇게 느껴질 수 있고요. 지금 말했다시피 여러분들은 다 어느 정도 생활을 하면서 정상 범주인데도 이게 잘 모르겠을 때는 어쩌면 지금 내가 이거를 이제 함에 있어서 이 언어, 이 문장에서 나온 언어가 내가 잘 익숙하지 않아서 이해를 못할 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애니어그램 우리가 굉장히 오래 하면서 이해를 했잖아요. 이것도 개인적으로 만날 때 제가 조금씩 개인 디렉팅을 해드리면서 이해를 좀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를 스스로 바라보는 거를 한 번씩 꼭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뭔가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다 명상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를 한 번씩 바라보는 걸로 이 도구를 쓰시면 어떨까 싶고요. 마지막 영상 하나 보고 마칠 텐데 여러분들이 내 성격이 난 변했어라고 헷갈리실 때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알지 못하면 내가 페르소나로 쓰고 있는 것조차 나로 느낄 수 있고요. 내가 불편한 거를 참고 그걸 나라고 느낄 수 있고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출하는 어떤 에너지를 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기로 가기 위해서는 나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15살만 넘어도 잘 안 변한다고 보는 심리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격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 중학교 다닐 때 내성적이었어. 나 근데 직장 생활 한 10년 하다 보니까 나 이제 처음 만난 사람이랑도 얘기 잘합니다. 나 어렵지 않게 말을 시작하고 말하는 양 자체가 늘었어요. 나 그러니까 예전에 내성적인 성격에서 외향적인 성격으로 성격이 바뀐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건 성격이 바뀌셨다기보다는 사회적 능력이 향상되신 거예요. 매너도 사회적 능력, 예의범절도 사회적 능력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고 들어야 되는가도 다 사회적 능력이죠. 이런 게 향상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심리학자들은 아줌마가 되면 성격이 바뀐다 이런 말에 1%도 동의 안 합니다. 아줌마가 되시면 성격이 바뀌시는 게 아니라 절대신공의 사회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작년에도 충격적인 장면 봤어요. 지하철 2호선에서 제 앞에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중년 부인 두 분이 나란히 앉으셔서 마치 40년 지기 친구처럼 정겹게 대화하세요. 근데 이 두 분이 제 앞에서 3분 전에 만났어요. 근데 이게 돼요. 한 분이 귀신 같은 타이밍에 어머 가방 참 예쁘다. 그러니까 옆에 분이 가방 참 예쁘지요? 이러고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서초역에서 만나서 이미 역삼역쯤 되니까 이미 며느리 얘기로 얘기가 흘러갔고 잠실역쯤 가니까 이제 북핵 문제를 걱정하시고 성수역쯤 가니까 거기서 한 분 내리시면서 깨끗하게 헤어져요. 이건 인간이 60대 이전에 절대 못 가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꽤 많은 심리학자들이 IQ와 성격 이걸 기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기질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한테 물려받는 거예요. 물려받는다는 건 뭡니까? 나도 배우자를 만나서 자녀를 낳으면 물려준다는 거죠. 그런데 전국의 수많은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이 뭐예요? 넌 머리가 왜 이래? 넌 승질이 왜 이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가해자가 왜 화를 내요? 더 웃긴 건 피해자예요. 피해자가 이러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두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의외로 떨어집니다. 왜? 사람의 미래가 계속 변하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는 고정값이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이런 상황적 요인들의 힘을 빌려야지 나의 IQ와 나의 성격 이걸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거꾸로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거죠. 네, 여기까지 볼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격은 그냥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잘 쓰실 수 있게 요리를 잘 하시면 됩니다. 성격이란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좋은 작품을 만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서로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 다르잖아요. 그럼 진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나조차도 내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서로를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는 게 진짜 이 성격을 공부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일단 내 남편, 그리고 내 아이, 내 주변의 아줌마들, 내 주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그분은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화합하여서 좋은 것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성장하셔서 서로 좋은 에너지 주고받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들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